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5,900달러 마이너스 3.19%, 이더리움 3,500달러 마이너스 1.74%. 중국 흥다그룹이 3차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 57,800달러 고점 찍고 하락을 했고요. 10월 12일 당일 오후에 공지될 때 아시아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새벽 동안 미국 시장은 13일 발표되는 인플레이션율 지표와 함께 코인 주식 모두 변동성이 커졌고요. 하지만 헝다그룹 파산시키는 3차 이자 상한은 12일 이후 30일간 유예기간이 있고, 이번에도 헝다그룹이 자회사를 매각해서 30일 안에 이자 상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헝다그룹에는 헝다 자동차 이외에도 60개 이상의 자회사가 있고요. 헝다 자동차에서 전기차 생산한다고 최근 주가가 플러스 15% 상승을 했는데, 헝다그룹에서는 최대한 버티면서 천천히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헝다 파산하고 미국 고인플레이션율 기대로 코인 시장도 데미지를 크게 받았고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이 일시적으로 발목을 잡혔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1%로 소폭 하락했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7.3%로 어제하고 같은 수치이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하면서 상당수 자본들이 이제는 비트코인 상승세가 크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저평가된 알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기는 형국이죠. 솔라나, 폴카다, 코스모스 수수료가 낮고 스마트 컨트랙 가능한 기술 코인들로 상승세가 히트맵만 봐도 뚜렷하게 나오죠. 무엇보다 바이낸스 코인이 플러스 6% 급등하고 시총 3위로 오랜만에 올라섰는데, 전체적인 히트맵 구조가 올해 4월, 5월하고 비슷한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으로 글로벌 각국들이 바이낸스 거래소 제약한다, 퇴출시킨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코인 제재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로서는 각국들의 바이낸스 거래소 제재도 잠잠해졌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내 거래량이 다시 살아났고, 비트코인이 55,000, 57,000달러 상승하면서 개인들 자본들이 코인에 재진입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개인들의 본능이 비트코인 가격이 45,000달러, 40,000달러 이렇게 낮아지는 것보다 50,000달러, 55,000달러 상승을 하면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 커지는 본능이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도 20대, 30대가 연끌한다. 지금 못 사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서 절대 못 산다 그러는데, 가격이 오를수록 구매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상승할 때가 있으면 하락은 반드시 오는 거고, 손에 현금 쥐고 있으면서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인플레이션율 온다고 해도 한정적이고, 빠르게 인플레이션 오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으로 눌러줄 가능성 매우 높죠. 그럴 때 큰 폭으로 하락 나오고 10분 날로 천천히 주워 담으면 됩니다. 우리 이더리움은 다시 소폭 상승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미국 주시장은 테슬라 제외하고 빅테크주는 하락 추세이고,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차량 딜리버리가 이번에 급증하면서 주가가 8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이 정치적인 문제로 호주산 석탄 수입 안 하다가 전력난이 크게 났고요. 그런 중국에게 가솔린에게만 집중된 차량 에너지 산업을 전기로까지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테슬라는 중국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 오토바이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내에 리오, 샤오펑, 리오또, 헝다 전기차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기술력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보다도 테슬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중국 샤오미, 화웨이폰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애플 쓰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요. 테슬라 주식이 중경투TV 연초부터 추천드렸지만 800달러 결국에는 10월에 재도달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중국은 점령했고, 독일 기가벨리 11월, 12월 본격 가동되면 유럽 내 테슬라 차량이 가격이 더 저렴해지면서 테슬라 1000달러는 시간 문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2월, 3월까지는 주식 대세 상승기였다면 이제는 주식 코인 모두 실적 장세고요. 실적 잘 나오고 발전 가능성 높은 주식이나
코인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에 반해서 한국 삼성전자는 6만 전자로 다시 하락을 했고요. 마이너스 3.5%입니다. 미국이 테이퍼링 11월, 12월에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신흥국이고 유럽하고 중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다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데미지 크게 받죠. 환율이 장중에 1200원 돌파했고 삼성전자나 한국 주식에서 외국인들 매도세는 증가하고요. 금리 인상을 해서 원화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하는데 부동산 대출 이자 부담에 내년 대선까지 있으니까 8월에 이어서 10월에 빠르게 금리 인상 추가로 못했습니다. 10월에 한 타임 쉬고 11월 금리 인상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코인은 미국 주식하고 커플링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 하락 구간의 코인 투자가 해지용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헝다 이자 상환 불발 뉴스에도 57,000달러 잘 상승하다가 코인 롱청산이 우수수 나오기 시작했고요. 10월 12일부터 14일 위험 구간이다. 매도 예약 시정가 걸어 두셔야 된다. 최근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10월 11일 비트코인 55,000달러 돌파 시점부터 비트코인 롱 포지션 물량이 대량 증가를 했고요. 10일부터 지속적으로 롱청산이 나오고 롱청산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코인 시장에 신규 자본들 추가 진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코인 롱청산 비중이 숏청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롱청산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거고요. 하지만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지지선만 잘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줘야지 알트코인으로 추가적으로 자금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비트코인 57,000달러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은 아크인베스트에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98,000주 매도한 것이 유효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4월 14일 첫 상장부터 계속해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모아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코인베이스 주식을 98,000주 매도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매도했다고 해서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이제는 투자 안 한다, 계속 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최초로 코인베이스 매각을 하니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코인베이스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일부 매각해서 현금화 해둔 거고요. 아크인베스트 펀드에서는 테슬라 1등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네 번째로 코인베이스 보유량이 많습니다. 아크인베스트 4월 14일 코인베이스 상장했을 때 429달러에서도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해서 현재 아크인베스트의 코인베이스 평단은 279달러이고요. 코인베이스 주식 404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1등이 테슬라고 그 다음이 전화로 병원 진료받는 텔레다, 텔레비전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 코인베이스 순서이고요. 아크인베스트에서 코인베이스 이번에 매도한 것은 평단 관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유명 코인 스트리머들 비트코인 전망 추세를 보면 폭락한다, 대규모 청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57,000달러에서 55,000달러 급락을 한 것을 지난 9월과 4월, 3월 비트코인 차트와 비교를 했습니다. 찰스 에드워드 이분이 60만 팔로우 진인 영향력 높은 코인 분석가인데 비트코인의 추세가 이번에 꺾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같이 이렇게 급락이 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9월에는 유럽 테이퍼링 이슈가 가장 컸었죠. 유럽 테이퍼링은 이미 있었고 미국도 11월 테이퍼링 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못할 듯 하고요. 그리고 4월하고 3월 차트가 현재와 비슷한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하락은 했지만 4월, 3월에는 알트코인 상승세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다수의 자본들이 알트코인으로 옮겨갔고요. 이더리움 상승세가 4월에 피크를 찍었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를 전혀 안 한다 보다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후 언제 큰 조정을 받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10월 18일 미국 프로쉐어스 SEC 비트코인 ETF 신청 결과가 나올 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데는 10월 비트코인 ETF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 9월에 코인 미국 내에서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발언을 한 만큼 기관들이 10월 초부터 비트코인 매수세가 좋았고요. 무엇보다 10월 첫째 주 비트코인 가장 매수 많이 한 기업
이더리움 클래식 그룹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그룹은 그레이스케어가 함께 DCG 산하의 기업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장 많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그룹이 이번에 165 밀리언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전체적인 코인 보유량이 1416개인데 비해서 이번에 전체 비중 중에서 10% 이상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CG가 코인베이스 모기업이기도 하고 코인 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큰 1등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18일 프로셰어스 비트코인 ETF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ETF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 먼저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 ETF 본격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 선물 마진 투자의 롱숏 포지션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10월 18일 기준으로 롱숏 어느 지정에서도 대규모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